주제는 조선시대의 음주운전. 조선시대의 음주운전. 그때는 운전 있었던 차. 말을 타다가 자동차가 없는데 어떻게 조선시대에 음주운전이 있습니까? 말을 타다가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을 따라가 떨어진다.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조선시대에는 자동차 대신에 뭘 사용했습니까? 말.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술을 먹고 무엇을 했다? 말을 탔다. 바로 그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선시대의 음주 문화가 어떠한가를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우리나라가 몇인 줄 아세요? 2위. 음주운전 사고가 2위. 그럼 1위는 어디냐? 1위는 소련. 소비에트. 지금은 러시아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소주를 먹죠. 러시아는 무엇을 먹어요? 그거 위스키는 비우기죠. 러시아는 그것보다 더 센 술을 먹어요. 그 술이 보드카. 보드카라는 술. 아주 고도주. 또 우리나라 같으면은 폭탄주보다 더 세요. 거기는 보드카. 그래서 아주 도수가 높은 그럴 술을 마시기 때문에 러시아가 제1위. 우리나라가 제2위. 우리나라는 묘하게 나쁜 쪽으로는 그냥 3위여요. 자살한 것도 우리나라가 1위잖아요. 나쁜 쪽으로. 앞으로 그런 것이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음주운전에 대한 그에 대한 사례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이라는 요즘 국민의당 박지원 말고 국민의당이 요즘 사고를 쳐가지고 아주 어려운 방법인데 조선시대의 박지원이라는 그 사람의 글에서 음주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셨다 하면 취하고 취했다 하면 주정이고 주정했다 하면 싸움질이고 싸움 났다 하면 주막의 술상을 발로 차서 뒤엎고 술병과 술복을 모조리 깨 부순다. 이러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습관이죠. 술을 먹고 제일 처음에는 마시고 취하면 좋은데 점점 도가 넘치기 시작해가지고 주정을 부린다. 주정을 부리면 어떤 사람은 술 딱 마시고 나면은 그냥 잠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주정 부린다는 것은 괜히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옆에 사람 괴롭히고 그런 거. 또 그랬으면 또 좋아. 그런데 또 상사 흉을 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누구를 흉봤겠어요? 임금님 흉봤지. 그죠? 임금님 흉봤어. 그러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연암 박지원이 글을 썼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참 얼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박지원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어요. 거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술을 딱 내놓는데 중국은 아주 잔이 작아요. 한 잔. 우리나라 소주잔보다 더 작아. 차도 아주 작은 잔으로 마시잖아요. 그 잔을 딱 내놨어. 그래서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줍니다. 이 사람들 참 대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냐. 이
이 조그마한 술잔을 가지고 뭔 술을 먹는다고 사발을 달라. 사발. 큰 사발을 달라고 해요. 그걸로 자기가 마시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술집 그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사발로 당신이 술을 완샷하면은 여튼 당신 원대로 나 다 해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자. 박지원이 짜증나니 이 조그만한 이런 잔으로 술을 마셔야겠느냐. 응? 대장부 같은 큰 사발로 한두 번에 마셔야지. 이 사발을 갖다 줘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줬어. 그래서 이 박지원은 우리나라 인주가 우리나라 소주인 줄 알고 그 한 사발을 들이켰어. 그런데 그 술이 어떤 술이겠어? 요즘 중국으로 짜장면 시키면서 시키면 뭐 나오죠? 고량주도 빼가리라고 하죠. 고량주가 아주 도수가 높아요. 지금은 많이 낮아졌는데 옛날에는 아주 높은 도수였어요. 고량주를 우리나라 소주인 줄 알아. 간이에 한 사발로 마셨으면 어쩌겠습니까? 완전히 불났죠. 왜 불났어? 뭐라고 했느냐? 들어보세요. 뱃속에 불이 붙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내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구분할 수가 없구나. 후회를 한 거예요. 그걸 마시고 나서. 그래서 후회했다는 그런 고담이 있습니다. 아까 이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화면에 이 동의보감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뭐라고 이 음주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취포 불가 주마차 취포 불가 주마차라는 이 글을 동의보감에 실었습니다. 이 뜻은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 말이나 수행을 보이지 말라고. 술을 마실 때 하면은 반드시 말고삐 잡지 마라. 말을 타지 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술에 손술에 끌지 말라고. 손술에까지. 그러면 말은 오늘날에 비해서 뭐라고 가? 자동차죠. 옛날 말은 오늘날 자동차. 술을 마시고는 운전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수레는 오늘날 뭘 것 같아요? 자전거. 그렇죠. 자전거죠. 그러니까 박수. 잘하시네. 자전거 타지 말라고. 음주 자전거도 걸려요. 요즘 또 여기 안 쓰면 또 걸려요. 안 쓰고 하면은 자전거도.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이제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조선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대에도 음주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엊그제도 사고가 나가지고 모자가 이렇게 죽는 그런 현상입니다. 요즘 환자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특히 안 좋은 것이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하는 본인도 걸리면은 벌금 물고 징역 살고 그렇지만 그 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걸리면은 그 사람도 같이 처벌받아요. 왜?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방조죄를 지는 옆에 있는 사람도 방조죄를 다 같이 동의보감에 왜 동의보감에 이런 거 있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 말이나 수행을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려면 이 말을 해줘라.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운전하지 말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오늘에 비추어가지고 오늘날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이 딱 체크를 합니다. 부는 거. 요즘 부는 것이 팔기도 해요. 가게에서 팔기도 해요. 이 부는 거. 사전에 술을 먹고 나서 불어보고 수치가 낮으면 운전하고 수치가 아니면 운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0.2가 나오면은요, 0.2가 나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징역이 1년 내지 3년입니다. 벌금으로서는 만약에 징역을 안 살고 벌금으로 하려다 하면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0.2%. 그 다음에 0.1% 이상, 0.2% 미만은 면허 취소. 아까 그것은 뭐 면허 취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징역까지 산다 그거예요. 요건 면허 취소. 또 징역이 6개월 내지 1년이고 벌금이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0.05 이상 0.1% 미만은 100일간 면허 정지. 그 다음에 징역 6개월 이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가 0.05%예요. 그럼 0.05 그 이하면은 면제를 해주죠. 훈방을 해준다. 그럼 0.05%면 어느 정도 되느냐? 남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0.05면 소주 2잔 정도. 소주 2잔 정도. 2잔. 조금 이제 술이 강하다면 2잔 반. 2잔 반까지. 그러면 요것은 0.05에 속합니다. 요것은요. 그 다음 캔 맥주로는 2캔. 2캔 정도가 0.05에 해당합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자분들은 조금 더 약하게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괜찮다고 하지만 포도주는 2잔 정도, 2잔 정도면 0.05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막 강의받는데 포도주 2잔까지는 2잔 괜찮하다 하더라고. 한 잔 마시고 운전하다 걸리면 내 탓하지 마라. 하여튼 운전을 할 사람이 아니지만 옆에서 같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강조를 해볼 것은 어디에 속한다? 이 운전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벌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의 삼진 아웃죄가 있습니다. 삼진 아웃죄 3번 음주를 하다가 3번 단속에 걸렸을 때 그것도 징역 1년 내지 3년에 걸쳐 괜히 돈 없어지고 징역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음주운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동승자 처벌 기준 말씀드릴게요. 동승자는 차주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것임을 인지하고도 차키를 주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만취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독려하고 공모하고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 역시 동승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자를 감독 지휘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운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 술 판 사람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준들이 더 강조되었으면 강조됐지 처벌 기준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왜? 괜히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앉으신 분은 전혀 여기하고 해당하는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이 기준이 엄한 기준을 알고 혹시 주위에서 같이 회식을 한 다음에 음주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적극적으로 만리한다. 동승을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만리한다. 여기서 음주하신 분은 아마 혼자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안 드셔요. 전혀 안 드시고 차를 갖고 있지만 차를 탈 때는 음주 안 하신다. 어쩔 때 음주하셨냐? 강의할 때 음주 강의하셨어요. 강의하실 때 장전에 강의하시면서 음주 강의하셨어요. 왜냐? 제일 처음에 강의하실 때는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하려면 조금 떨리잖아요.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음주 강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그 실력이 늘어가지고 강의 실력이 늘어서 술 옆에도 안 가고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세요. 그래서 높아졌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작년에 심지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촬영하고 우리 교수님은 강의하고 듣는 사람 나 혼자 촬영 그렇게까지 했어요. 어떨 때라도 화장실 가면 혼자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또 장관 열심히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에는 그 거리 더 높아도 누가 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 목숨을 앗아가는 그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